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서울에만 7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들도 속속 뛰어들면서 벌써부터 속도전을 내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등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 정책은 없고 구호만 난무한 선거판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의 내년도 동정부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조건부 연장됐습니다. 지난 10월 송파구에서 신호 위반 스쿨버스 전복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진 후 해당 지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가 추진됩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중앙당 만류로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전직 구청장들의 출마 러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조적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의 내년 예산 5,073억 원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조건부로 1년 더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동정부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장이 이례적으로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방문했습니다. 예결위가 심의한 내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정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에 따로 하신 말씀 있어요? 네,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정해를 좀 할까요? 예. 애초에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1월이든 2월이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주경토리 요구하면 구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단한 직원 복지 부분을 의원 발의로 증액한 것과 의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소신복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원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과 행정직에서 공무직이 너무 열악해서 공무직 일정 정도 수준 올라올 때까지 나머지를 좀 보류하거나 스테이시키자. 동정부 사업 예산을 동에서는 삭감하고 주무부서에 다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큰 틀은 알아요. 예? 동정부과의 탄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그냥 큰 틀에 맞추려고. 이 세 명이서 35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뭐 20몇 개만 이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 직원은 죽어요. 이번엔 삭감을 하고 추경 논의 과정 중에 충분하게 저희 내부에서 일단 논의를 해보고 저희 의원회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범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중구청이 요청한 5,073억 원의 예산 가운데 15%를 삭감한 중구의회.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동정부 예산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중림동만 남겨두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 오륜 사거리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전복 사고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사고로 신호 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지점에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대로 한복판에 학생들이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쓰러져 있습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통학 차량 안으로 구급대원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통학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오른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직진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거를 옆에를 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지점 인근에 과속 신호 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 SH공사 등 유관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사고 지점인 오륜 사거리에 2대, 인근 주유소 사거리에 2대, 모두 4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사거리 일대가 그 위례성대로와 동남노동 신호위반에 따른 그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요. 무인 카메라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시기는 내년 초로 1억 6천만 원의 설치 비용은 SH공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6일 구청장 이임식을 돌연 취소했고 총선에 나선다는 뜻도 접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자제시키는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임식 당일 돌연 사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이임식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성 구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는 불발됐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는데 성 구청장은 이임식 전 같은 당 소속 용산구의원 6명에 의해 구청장실에서 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용산 의원님들께서 극구 출마를 반대하는 그리고 제방을 해서 못 나가게 저를 이렇게 해서 해당 구의원들은 성 구청장의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들을 다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이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당내의 갈등이나 또 그 용산의 전체적인 그 예산을 낭비하는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낭비를 하면 안 되겠다. 작년에 우리가 그 선출될 때 했던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하지만 성 구청장의 결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소속당의 압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적인 제가 원했던 사항도 아니었고 예측했던 사항도 아닌 사항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당이 위험 부담을 안고까지 그래서 현역 단체장들은 나오지 말고 보궐선거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인데 삼선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은 당의 이야기를 너무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3수의 도전장을 내밀려고 했던 성장현 용산구청장. 당과 주변의 반대로 결국 내년 총선 출사표를 거둬들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인 어제 서울에는 총 7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번 총선 서울에서는 전직 구청장들의 출마 러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왔죠. 지난 여름부터 성북구 곳곳에서 주민들과 지역 활동을 이어가며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제는 출판 기념회만 열었고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3선 유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 갑 지역에서 오랜 구정과 청와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자 당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도 지난 12일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을 3선의 심재권 의원의 지역구죠. 이 전 구청장은 강동구 3선 구청장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에서 높은 경쟁력 그리고 당 대변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 6기의 관악구 수장이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도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출마 지역구는 관악구 을, 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죠. 유 전 구청장은 출마사를 통해 구청장 8년 경험을 토대로 관악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직 구청장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 출마를 희망한 민주당 현직 구청장들은 상대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조금 전 기사에서 전해드렸죠. 총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결국 총선 의지를 접었습니다. 이미 여러 인터뷰를 통해 출마 의지를 밝혀왔지만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자제하라는 당내의 강력한 만류 때문에 뜻을 접었습니다. 현 동대문 구청장인 유덕열 구청장도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대로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선 용산구청장의 경우처럼 민주당 중앙당 방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지막 3선 구청장 임기를 보내고 있는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구로구 이성 구청장도 총선 레이스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문 구청장은 지방 분권에, 이 구청장은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오랜 행정 경험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전직 구청장들의 출마 러시. 현역 의원의 물갈이 바람에 편승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1에서 8호선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을 시작하지 않은 곳만 1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기한까지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재용 기자가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겁니다. 살인기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한 그런 곳이었고요. 아직까지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유가족으로서는. 2년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길역 환승 구간입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한 명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도의상 10만 원 정도의 보상은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쪽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중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계단 쪽에 위치해 있던 호출 버튼은 사고 이후에야 안쪽으로 옮겨졌고 바닥엔 안전구역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지난 2월에서야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저는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이곳 자체가 폐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4년 전에 낸 보도 자료입니다. 오늘 2022년까지 전 역사를 대상으로 대안을 검토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해당 계획 대상지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에서 8호선 277개 역인데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인 8곳을 제외하고 16개 역은 아직까지 1역 1동선 미추진 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0개 역사엔 사실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쪽으로 열차가 오고 가는 섬식 승강장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섬식 승강장 8곳 중 7개 역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수직형 리프트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 났을 때 상황하고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안전 기준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 기준이 설치 요건이 맞고 기술 방식이 최근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할 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인식입니다. 18년 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 추락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해 이용자들 사이에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어떤 필요로 한 거지. 장애인 도고 선언을 했어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전 지하철 역사에 100%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겠다. 저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수직형 리프트마저도 설치할 수 없는 섬식 승강장인 상일동역은 난관 그 자체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내엔 승객의 안전시설 말고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지침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국토교통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아예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치산역과 대흥역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역사 인근의 건물이나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일부를 매입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녀 보행폭은 2m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부터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매입에 실패할 경우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재시도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인력 1 동선 정책이 사전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알아봤는데 선 발표 후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난 4월 인력 1 동선 확보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 내부적으로 대안 검토라든지 설계, 공사 요 기간을 산출해서 그냥 설정한 목표라고 봅니다. 15년 당시에는 사실 될지 안 될지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대안이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목표 기한을 설정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년간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숨진 사람만 5명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과 직결된 정책을 약속하는 건 이용자들의 가슴을 2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이재용입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의 의미를 넘어 일상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 또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죠. 중랑구의 한 고택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내년도 주민 거점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앞둔 곳으로 과거를 추억하고 동네의 역사까지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1974년에 지어진 중화동의 한 고택. 색이 바랜 벽지와 손때 가득한 두꺼비집,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 있을 듯한 오래된 카메라까지 집안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노쇠해 사라질 주택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45년 동안 이 집이 품고 있던 살아생전의 이야기와 사라져가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집을 판단할 때 참 어떻게 쓸쓸했어요. 이렇게 중량구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집을 팔면 안 오게 되잖아요, 그 집에. 그런데 지금 다시 올 수 있는 진짜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이,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중화 이동.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 주민 모임과 고려대 건축학과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중화 이동의 과거와 현재, 주거 공간의 기억 등 2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여기가 1974년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최초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계셨던 주인분들도 오셨고요. 그분들이 사는 의미에 대해서 회상도 해보고 그 추억을 갖다가 쌓아보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되고 내년 1월 공유 주방과 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가 지난 16일 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6,99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 용어 일괄 개정 조례안,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성원을 보내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시회의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서약식을 갖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110명의 서울시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청렴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투명한 업무 수행을 비롯해 금품 향응 수수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릉 IC에서 영동대로까지 동부간선도로 10.4km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시행 동의가 서울시의회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에서 영동대로 경계고압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터널로 도로를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지상도로에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월계에서 강남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30여 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는 전망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오전 9시 기준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종로구 선거구입니다. 오인환 예비 후보 47세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경력은 현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회입니다. 임종철 예비 후보, 나이는 64세입니다. 직업은 목사고요. 경력은 전 나라 바르게 세우기 운동본부장입니다. 종로구 선거구 정동희 예비 후보, 나이는 51세입니다. 직업은 작가, 경력은 전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입니다.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입니다. 신종화 예비 후보, 나이는 50세, 직업은 소상공인연구소 소장입니다. 경력은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수 예비 후보, 55세, 직업은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호원 원장입니다. 경력은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성동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전순옥 예비 후보, 나이는 66세입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경력은 현 전태일 재단 법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두환 예비 후보, 73세입니다. 직업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입니다. 경력은 전 경산애육원 이사입니다. 네, 21대 총선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오늘부터 매일 달라지는 서울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치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